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의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도 구독 버튼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상반기가 가기 전에 2배 이상 급등이 기대가 되고 있는 미래산업 자료집들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지금 구독자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이제 무료 자료집들 나눠드리고 있는데 1월 달에 이제 공개를 해드린 자료집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하고 2차 전지 초강세 미리 예측을 해드려서 해당 종목들 2배 이상 급등세가 강력하게 나와줬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이후로서 특징적으로 좀 잡아보셔야 되는 내용들,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지금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직 안 보신 분들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은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 증시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주식시장 대폭락에 대한 좀 전조현상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하시고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가 넘어갔습니다. 재무부 장관 쪽에서는 디폴트 시한이 지금 6월 1일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오바마 정부 당시 때 미국의 신용 등급이 70년 만에 강등이 됐었습니다. 이때 당시 때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20% 이상 추락을 했고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것보다 더 떨어졌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 정도 굉장히 이제 급락이 나와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 다시 한번 디폴트 우려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신용 등급이 다시 한번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 6월에 지금까지 리보 금리 쪽에서 지금 현재 소파 금리 쪽으로 시스템이 전환이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 고정금리에서 얘가 이제 변동금리 쪽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금융 시스템의 기준 금리가 되는 부분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변동금리가 평상시라고 하면은 괜찮을 텐데 고금리 상황 속에서 파생 상품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초유의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반기에는 확실한 반등 포인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번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이번 악재에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디폴트 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 이제 의회가 정한 부채 한도 내에서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부채 한도 현재 지금 31조 달러가 넘어가면서 올해 이미 이제 1월 19일부터 이미 한도를 넘어가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재무부 쪽에서 추가로 국채를 발행을 할 수가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재무부 같은 경우는 공공 투자를 미루고 추가적인 이제 정부 쪽에서 재정 지원들을 나타내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뭐 IRA 같은 이런 초특급 재정 지원 정책들이 지금 이제 막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부채 한도를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오바마 정부 당시 때 막판까지 이 여야 타결이 이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이 부채 한도의 증액이 여야 타결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오바마 정부 당시 때 2011년 당시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폴트 사태, 국가 부도 위기가 거론이 됐었죠. 지금 국제 신용평가사 S&P 같은 경우는 70년 만에 2011년도 4월 달에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고요. 이거부터 해가지고 4월 이후부터 굉장히 대대적인 후폭풍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장기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이자 비용이 연 1,000억 달러 이상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국채 같은 경우는 무위험 자산으로서 전 세계 금융시장 쪽에서 취급을 받게 되죠. 근데 이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 미국의 빚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이자 비용이 연 1,000억 달러 이상으로서 급증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요 정도에서 끝나게 됐는데 사실 미국이 기침을 하면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아주 알아눕겠죠. 이렇게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내에서 각종 금리가 폭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가
금리가 높았었던 유럽이나 중국 등 같은 경우는 위기가 굉장히 더 커졌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2011년 당시 때 4월 18일에 S&P 쪽에서 미국 신용 등급 전망을 하향으로 조정을 했어요. 계속적으로 좋다가 이때가 이제 4월 정도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 이후부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5개월 동안에 20%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 8월에 신용 등급이 하락을 하고 나 가지고 이 8월 한 달 동안만 10% 이상 급락을 했었던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다우지수 쪽에 2011년 당시 때 월봉을 보고 계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공화당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죠. 반대편에 있는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는 부채 한도 상향은 해주겠다. 해주겠는데 너네들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돈을 너무 많이 쓴다. 이거 정부 지출 삭감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나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부채 한도 상향은 조건 없이 진행을 하되 지금 이 재정 개혁 같은 경우는 정부 지출에 대한 삭감 같은 경우는 너네들이 원하는 부분을 말을 하면은 별도로 논의하자. 그러니까 이 부채 한도 상향은 무조건 해야 된다. 우리는 이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서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다. 이거 안 올려서 미국이 디폴트 상황에 빠지면 공화당 다 니네 책임이야라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연준 같은 경우는 민주당, 공화당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디폴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연준이 미국 경제를 지킬 수가 없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옐런의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디폴트 시한 6월 1일이 될 것이다. 지금 현재 한 달도 안 남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공화당 쪽에서 계산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 7월달, 8월달 정도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6월 1일이라고 못을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글로벌 증시의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들이울 수가 있는 실제로 이런 내용들 비슷한 내용 때문에 2011년에 글로벌 증시가 폭락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백악관 쪽에 경제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디폴트가 만약에 단기적으로만 발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자리가 50만 개가 줄고 이게 1분기 이상 유지가 되면은 일자리 800만 개가 날아갈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게 1개분기 이상 이어질 경우에 미국 증시에 반토막 난다. 그리고 미국 GDP 6% 이상 감소한다라고 예상치를 지금 백악관 쪽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5년물 CDS 프리미엄이 2000년대 들어가지고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CDS 프리미엄이다라고 하는 게 부도 위험성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돈을 줄 테니까 네가 부도 위험성, 이 지금 채권에 대한 부도 위험성, 이 상품에 대한 부도 위험성을 네가 가져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 대해서 현재 미국 국채는 이 파산이 될 수가 있는 확률이 없기 때문에 이 CDS 프리미엄이 거의 없죠. 근데 이 CDS 프리미엄이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높고 지금 2000년대 들어가지고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이밍이 미국 국가 부도 위험성이 중국의 부도 위험성을 뛰어넘고 있는 초유의 사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현재 굉장한 고금리, 그러면서 작년 4분기 이후부터 엄청난 저성장 국면으로 경기 침체로 실제로 들어가고 있는데 실업률까지도 이번에 이 디폴트 사태 때문에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를 6개월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국채를 계속적으로 대규모로 매도를 하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싸지게 되고 그러면서 은행이 손실이 더 커지게 되는 악순환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겠죠. 지금 미국 국채,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12년 사이에 최소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은 국채 가격이 싸지게 되다 보니까 손실 회피 차원이다. 그러니까 자산이 더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손절을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중국 쪽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줄어든
줄어드는 부분이 보유량이 10년 새 지금 30%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미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 관계를 악화가 지금 되었기 때문에 하는 분석들이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19년 당시 때 이제 이미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 중국에서 일본 쪽으로 넘어간 것도 당장 이때 직전에 2018년도 당시 때 트럼프 정부 당시 때부터 미중 무역 분쟁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 정부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채권을 대규모로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페트롤 달러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이제 달러 결제 체제죠. 국제 이 석유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달러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사우디 쪽이 미국에서 워낙 사우디를 압박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친미 쪽에서 조금 친중 쪽으로 돌아서고 있죠. 그러면서 이 석유 결제에 대해서 위안화 결제를 허용을 하기로 하는 등 지금 페트롤 달러 체제가 막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중국 같은 경우도 금융 지금 현재 전략을 통해서 달러의 지배력을 현재 지금 낮추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은행 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최초로 지금 이제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망했죠. 망하고 나가지고 이쪽에 모회사로 볼 수 있는 시그니처 은행까지가 망해버리게 됐는데 이 파산이 유럽으로 이미 지금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 국제은행인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파산을 하게 되면서 1위 은행에게 인수합병이 당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이 실리콘밸리 뱅크 이후로 가장 위험했었던 게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인데 얘는 일단은 거의 망하기 직전에 JP 모건 쪽에서 나서 가지고 인수를 했어요. 근데 JP 모건에서 인수에 나선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가지고 그 다음으로 팩웨스트 은행이다라고 하던가 웨스트 얼라이언스 같은 다른 이제 은행들이 1분기 때 최악의 실적을 발표를 하고 실제로 그러니까 워낙 이런 은행 위기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예금을 입금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중소형 은행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금 빼가지고 뭐 예금을 뭐 단기적으로 이제 뺀다라고 하면은 이 이자를 못 받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뭐 이제 1년 예금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한 달만 있다가 뺀다라고 하면은 이자가 없어지게 되겠죠. 이런 비용만 감수를 하게 되면은 은행을 바꿀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예금을 입금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위험한 지금 이런 은행들을 빼가지고 그냥 대형은행에게 입금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예금 인출 요구가 계속적으로 이 은행들에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원래는 이런 지금 은행들이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명 이제 준비율이라고 하죠. 이 준비율을 100% 은행이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일부 이제 투자를 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수익을 벌고 은행 같은 경우도 기업처럼 이윤을 추구를 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들의 대부분이 이제 채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를 이제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예금 요구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 채권을 계속적으로 은행 쪽에서 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팔면은 가격이 더 빠지고 더 싼 가격에 팔 수밖에 없겠고 원래 가격보다 더 싸게 팔고 있으면서 특히나 지금 이런 지금 현재 이런 채권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매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손실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자연스럽게 경제가 정상화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손실이 싹 없어지게 되는데 지금 이 예금 인출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확정 손실로 잡히다 보니까 1분기 때 미국의 은행주들의 실적이 진짜 박살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엄청나게 최악의 상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은행들에 대해서 위기감들이 어마무시하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은행들의 주가가 뭐 반토막을 넘어서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그렇게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지금 금융 시스템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신뢰가 핵심입니다. 신뢰도가. 근데 이 신뢰도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융이 디지털화가 되다 보니까 이 예금 인출이 5분, 10분 사이에 그냥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제 SVB 뱅크 같은 경우도 뭐 40년 역사가 한 40분 정도 만에 끝날 정도로 굉장히 손 안에서 수십억씩 인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 디지털화를 통해 가지고 이 금융 위기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으로 체크를 하실 부분은 6월 달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미국 재무부 쪽에서 추산을 하고 있는 디폴트 시한 6월 1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6월 30일에 지금까지 글로벌 모든 금융 상품의 금리로서 리보 시스템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소파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소파 시스템이 미국 국채에 대해서 하루짜리 레포 기반이다.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국채는 완전히 안전한 무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안전한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리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다라고 보시면은, 이 지금 소파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무리 안전하고 거의 미국 국채의 수익률이 금리가 움직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변동이 평상시에는 거의 없다라고 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변동금리기는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6월 30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차츰차츰 리보 시스템에서 소파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6월 30일에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이 대부분의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리보 시스템 기반해 가지고 고정금리를 통해서 자산 가치가 쭉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미국 국채 변동금리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무위험 자산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 디폴트 우려가 나타난다라고 하던가, 실제로 이 디폴트 우려에 따라가 지금 실제로 미국의 지금 현재 빚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디폴트 우려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미국의 여야 간의 이런 지금 현재 협력이 안 된다, 협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2011년도에 진행이 됐었던 것처럼 신용 등급 전망이 하향이 되고 실제로 강등 조치 같은 경우도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이게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 국채 금리가 갑자기 확 올라버릴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는 리보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게 금리가 갑자기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파생 상품이 흔들리는 이유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변동금리로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이런 지금 단발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얘가 갑자기 하루 사이에 폭등을 한다, 그래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파생 상품이 하루아침에 마진콜이 나게 되면서 박살이 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금융기관이 이 미국 국채에 대해서 신용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국채에 대해서 고금리를 요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019년 당시 때 금융 불안이 났었던 당시 때 이 레포 금리가 10%로 폭등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발휘가 되지 않았었던 그 위험성이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굉장히 큰 우려라는 거죠. 이게 평상시 같으면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위험이에요. 우려인데, 근데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2000년대에 이르러 가지고 가장 높은 수준의 미국의 기준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게 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은행을 말씀을 드렸었던 퍼스트 리퍼블릭을 지금 인수를 한 JP 모건 같은 경우는 50조 달러 규모의 파생 상품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완전 이제 리보 같은 경우는 저금리에다가 고정금리에 따라 가지고 이 파생 상품이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었었는데, 갑작스럽게 말씀을 드렸었던 이런 변동성 때문에 하루아침에 거액 손실이 크게 발생을 할 수가 있는 우려가 지금 현재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평상시에는 이런 위험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은 리먼 사태 당시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때 기준금리 수준에 거의 지금 이제 똑같죠. 똑같은 수준의 역대급 긴축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이런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CDS 부도 위험,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CDS 프리미엄이겠죠. 이게 지금 2011년 오바마 정부 당시 때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때보다 훨씬 더 지금 크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 때 실제로 이제 신용등급이 강등이 당했을 때 당시보다 현재 상황이 지금 시장 속에서 미국의 부도 위험을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미국의 국채 3개월물과 1개월물의 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서 확대가 됐습니다. 지금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2011년 당시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7월 달에 이미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을 이미 현재 미국의 국채 금리에서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디폴트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까지도 이미 지금 고려를 현재 지금 증시 속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11년과 굉장히 비슷한 시나리오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당시보다 훨씬 더 지금 현재 위기감이 드는 거는 현재 이 소파 현재 이 금리 시스템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따라 가지고 미국 국채에 대한 이 금융기관 쪽의 신용 요구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이런 식으로 금리가 높아지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의회 쪽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타이밍에 협력을 하겠다라는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을 뭐 IMF나 신용평가사들 쪽에서 문제를 삼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다만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전 재무부 장관이 말을 한다라고 했을 때 미국 디폴트 확률이 지금 사상 최대로 높아지고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수치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디폴트 확률이 매우 낮다라고 하는 의견이겠죠. 현재 지금 대규모 전쟁이 발발을 하지 않는 이상 채무 초과로 인한 디폴트 확률은 2% 미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관측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비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쪽에서 여야 정쟁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실제로 이 협의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둘 다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실제 디폴트 사태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경제적인 위상은 추락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단은 중요한 거는 디폴트가 실제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채무 불이행으로 갈 위험성 같은 경우는 매우 낮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상당한 변동성이 야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미국 증시에 대해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었을 때 당시 때 미국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한 달 정도 사이에 마이너스 20%에서 30%가 폭삭 망가졌었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억들이 있겠죠. 이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증시는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매조지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악재가 해소가 되게 되면서 훨씬 더 증시 속에서는 긍정적으로 발휘가 될 수가 있겠죠. 정리를 드려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연준이 지금 현재 연내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인상을 지금 연준 쪽에서 금리 인상을 강행을 하고 있는 것은 실수다라고 하는 진단이에요. 연내 금리 인하가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연내 금리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발언도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발언이다라는 평가라고 하는 거겠죠. 경계 침체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 경제 시스템의 붕괴, 미국이 디폴트 내지는 국가 신용 등급 강등으로부터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소파 체제에 대해서 이런 지금 현재 변동금리에 따라서 현재 채권 시장을 넘어서 파생 상품 전반적으로 위기감이 흔들리는 것은 경제 침체를 넘어서는 붕괴가 나타날 수가 있는 우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 본다라고 했을 때 현재 지금 올해 말부터는 금리 인하가 더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연준 쪽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지금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겠지만 지금 이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1987년 이후부터 미국이 총 7번을 이 금리 인상의 종료가 진행이 되는 동결 기간 동안에 S&P 500의 평균 상승률이 9.2%가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위기감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하락을 하다가 이런 우려감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금리 동결을 통해 가지고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9% 상승률이겠지만 폭락을 했다가 상승률로 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상승률이 수십 퍼센트에 이르를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미국 디폴트 우려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이 우려 자체가 글로벌 증시의 단기적인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른다라고 하면은 6월 금리 동결 확률 91% 전망이고요. 7월 달에 0.25% 인하 이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연말에는 지금보다 0.75%포인트가 낮은 5% 인하로 4.25부터 4.5%포인트, 4.5%까지 될
가능성이 현재 지금 시카고 거래소 쪽에서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 미국 신용등급 강등 경험에 따라 가지고 폭락장이 단기적으로 6월 직전까지 나타나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대세 상승이 하반기 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지금 확실한 반등 기대감이 나타나 주는 상황 속에서도 나타나는 폭락장은 굉장히 절호의 매수 찬스로서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셀인 메이라는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5월에는 팔아라. 지금 현재 6월 디폴트 시한 직전에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이 이후부터 현재 전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안정화가 되게 되면서 우려감이 줄어들게 되면서 실제로 지금 6월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7월에 빠르게 시카고 상품거래소 쪽에서 예측을 하는 것처럼 금리 인하가 0.5%포인트라도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이 대세 상승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상승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이 진행이 되고 있는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시스템 위기가 나타날 수 있는 금융위기가 나타날 수 있는 우려들이 경고음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드물게는 진행이 될 수는 있겠지만 뭐 리먼 사태나 2011년 당시보다 현재 미국의 경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때 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6월 직전까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를 할 수가 있겠다. 대신에 이게 체계적으로 저점을 급락을 시키면서 폭락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좀 시스템적인 금융위기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최근 들어서 올라갔었던 성장주 종목들이 대대적으로 밸류가 재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아무래도 2차전지 쪽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감이 들어준다라고 했을 때 체제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폭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 가장 폭락이 많이 된다라고 했을 때 또 경제 시스템이 완화가 되고 중점적으로 또 정상화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성장주가 또 가장 잘 오를 수가 있겠죠. 최근 들어서 2차 전지를 놓치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로 그러면서 그 이후로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한다라고 하시면은 굉장히 3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반도체 업황 지금 전환이 되게 된 중요한 사이클 국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절호의 매수 찬스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드리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 6월달 굉장히 무서운 게 올 수가 있겠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드렸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상반기 여러분들이 2배 이상 급등이 기대가 되는 미래산업 자료지 여러분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금 이 100% 무료로 자료집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1월 달에 공개를 해드린 자료집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그리고 인공지능 초강세 예측을 해드려서 해당 종목들 미리미리 찍어드렸죠. 그래서 이제 2배 이상 더 크게 간 종목들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속타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는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종목들 전부 다 지금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라고 있습니다. 플레이 스토어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뭐 카톡 설치를 한다라고 하던가 은행 어플 설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들어가서 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시죠. 여기 들어가셔서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면요. 설치하시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버튼들을 누르셔도 어떤 정보를 이용을 하셔도 100% 무료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지 못하는 좀 빠른 정보들, 당일 상한가나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설치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이제 나와주게 되는데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위쪽에 영어로 로그인 버튼 있습니다. 여기를 여러분들이 누르시면요. 지금 여기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위쪽에 체크박스, 이거를 이제 체크박스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동의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이메일, 비밀번호 확인, 성함까지 적으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100% 무료로 가입이 되고요. 여기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핸드폰 번호 안 쓰셔도 가입이 되게 지금 설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보이시게 되는 거 괜히 이거 뭐 어플 받았다가 주식 어플 받았다가 광고 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 번호 자체를 안 쓰셔도 아이디 가입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아래쪽에서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이 있죠. 여기를 누르시면요. 위쪽에 별표 치고 상반기, 두 배 급등 미래산업 자료집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쭉 천천히 내려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첨부 파일 부분 누르시게 되면은 무료로 받아 가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상한가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는 것처럼 당장 지난주 찍어드렸었던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찍어드리고 나서 2거래일 만에 상한가 가고 추가적인 상승세까지 50% 이상 급등세가 나와줬겠죠. 다른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좀 종목들 확인을 해보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 두 번째 증권투데이 게시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장전 8시 30분에 단타 관심주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관심주 이 게시판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은 매일매일 단타 수익을 통해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벌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여기 보시게 되는 것처럼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미국 증시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포인트들 정리를 드리고요.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러시아 크렘린궁 쪽으로 드론 테러가 나왔죠. 뭐 빅텍, 퍼스텍, 오늘 같은 경우 퍼스텍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줬고요. 최근에 단기 수익들이 이 SG 폭락 관련주들로 모여주게 되면서 해당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상승세 같은 경우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그 전 거래일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히토류 관련주들 찍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거래일에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하루 만에 상한가들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죠.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이런 종목들 단타 관심주로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매일 확인을 하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테마 차트 분석에서는요. 핵심 자료집 공유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들을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려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100% 무료로 주식 정보들 공유를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따봉 버튼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버튼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